자, 다음 순위 5위입니다. 김정은의 비선 실세는 태블릿 PC다. 아니, 북한의 김정은도 태블릿 PC 얘기와 비선 실세 얘기가 나온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의 태블릿 PC 사랑에 대해서 증언을 해준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이는 굉장히 그 애플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아이패드를 이동 간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그런 유품에서 애플 노트북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생전에 애플사 고급 IT를 그런 즐겨서 이제 사용했던 걸로 이렇게 이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보는 북한, 세계가 보는 그런 김정은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북한의 김정은 태블릿 PC 들고 앉아갖고 본인의 이름을 검색해서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본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기 이름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했을 때 전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전 세계의 여론, 특히 또 한국 내에서 여론 이런 것들을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본인 이름을 검색하기가 사실 겁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악성 댓글이라든가 또 좋은 얘기가 안 나올 걸 우려하기도 하는데 지금 김정은 본인 이름 검색해서 좋은 얘기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자신의 영향력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자신의 뉴스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신이 주목하게 되면 미국도 나랑 대적할 수 있구나. 혹은 다른 나라도 그렇구나. 남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이 나르시시즘이나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건 본인의 착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제 뉴스를 많이 검색해보고 본인의 입지를 계속 확인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 국제 정치 그리고 이슈들에 관심이 많다는 건데 그게 바로 지도자로 점지됐던 그런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거는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어차피 정치를 하려면 뉴스를 접해야 되는데 북한의 신문이나 방송은 전부 다 김정은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뉴스를 자기가 봐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해외 뉴스를 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검색인데 과거에 김정일이는 우리 방송도 TV 틀어놓고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김정은보다는 인터넷이 좀 덜 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방송을 직접 보면서 이제 많이 모니터를 했는데 김정은이는 좀 컴퓨터로 이렇게 모든 것을 모니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의 능력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김정남이도 후계자가 될 수 있었고 정철, 정원이 다 될 수 있었잖아요. 그랬죠. 왜 됐습니까? 그거는 정통성 문제에서 보게 되면 삼형제, 세 이복 형제 모두 자기 할아버지랑 찍은 사진은 없어요. 아. 그거는 뭔가 하면 김정남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 셋을 낳았지만은 아버지한테 숨겼다는 얘기예요. 네. 돌잔치나 잔치 학교 갈 때도 안 보내. 그리고 유학 보낸 건 뭔가 하면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내보냈던 걸로 봐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어머니 성혜림과 고영이가 고민하다 스트레스를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각각 만나고 난 다음에 고른 것이 누군가 하면 김정은일 뿐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으면 정수성 때문에 김정남이가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정일이가 2008년에 중풍 걸렸다가 낫고 나서 김정은을 점지하고 장성택한테 부탁해서 후계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장성택이 만들어준 사람이죠. 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판단했어요? 장성택이가 정치를 하고 실권자가 섭정을 할 것이고 얘는 어린애일 거다 그랬는데 2년 만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랬죠. 그럼 장성택이나 김정남, 김정은, 김정철 다 될 수 있는데 정은이가 그 술을 딱 깨고 다 치고 정남이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는 이미 만만치 않은 지도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을 볼 때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뭔가 하면 이미 국내 파워 게임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따라서 저자는 좀 강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저희가 북한의 김정은이 이 태블릿 PC를 즐겨 사용하고 그런 내용을 많이 검색해보는 것,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얻는 건지 들어보시죠.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적성국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전자 감시 활동을 하거든요. 이메일을 해킹을 한다든가, 그리고 웹 스크래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킹 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이제 감시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크린 스크래핑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하는데요.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자료를 이제 검색해내는, 수집해내는 그런 일종의 소프트웨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측이 되는 그런 IP 주소를 가가지고 이제 서버에 접촉을 해서 이제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국 정보국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 주요 적성국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PC 사용, 아이디 사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하고 추적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쓰는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면 네. 김정은이 이메일 주소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습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이 사용하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게 우리 어떤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보기관의 모니터에 김정은이 킬 때마다 그게 딱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정은이 지금 뭐 보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북한이 사실 우리 정보기관이나 금융기관 심지어 언론사까지 해킹을 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나 또 미국에서도 또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해킹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군요. VX 가스를 만들면요. 네. 해독제도 반드시 같이 만듭니다. 그렇죠. 그게 과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해킹 기술이나 컴퓨터의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월등히 우위에 있으나 네. 다만 저 사람들이 병력 숫자가 많거든요. 사이버 전사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 뿐이지 우리보다 한 수 아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태영호 전 공사도 김정은이 평소에 즐겨하는 보고 시스템에 대해서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내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에게 모든 것을 직선으로 보고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로 보고합니다. 김정은이 어디서 사물을 보고 어디서 사는지 모릅니다. 당장 오늘 김정은이 죽었다. 위에서 알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책이에요. 김정은이 거의 모든 보고를 컴퓨터로 보고를 받는다. 전 두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에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감청이나 해킹이 너무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게 컴퓨터로 보고를 받는다? 일단 보안 부분은 네. 보고받은 것은 북한 내부의 인트라넷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접속이 안 되는 인터넷이 아니고 인트라넷이기 때문에 네. 이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해킹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 컴퓨터로 보고받으면 되게 좋은 게 네. 첫 번째 만약에 인민무력부에서 뭘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전부에서 보고를 했고 그랬다. 네. 동일 사안에 대해서 네네. 이 서로 자기네끼리 협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보고를 했는지, 네. 누가 뭐라고 보고했는지 시간대별로 짝짝짝짝 보고서 나오는데 누가 더 충성스러운지 순서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면은 현상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설명하면 내 보아들이 각 부서의 보아들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대책을 뭐라 그러는지 딱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쭉 보고서만 딱 컴퓨터 쭈루룩 열어다 보면은 내일 누구를 수청해야되는지 딱 나타납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래서 컴퓨터로 네.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북한의 나이가 많은 지도부 사람들은 이 컴퓨터 보고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시키면 될 텐데 지금 김정은이가 디바이드 앤 룰이라 그럴까요? 네. 체크 앤 밸런스 이런 제형학적 기술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그다음에 2인자 될 만한 사람 쳐버리고 해서 권력을 쟁취해가는 거 보면 아까 트럼프가 미친 것인지 전략적인지 결론은 영리하고 전략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불가측성을 가지고 북한을 지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도 그렇게 대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저 친구는 핸디캡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의 편견이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김정은의 태블릿 PC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미국 애플사의 제품들을
유난히 좋아하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그거를 바꿔가면서 사용을 한다면서요? 그거 왜 그럽니까? 아마 시작이 아마 스위스 유학할 때부터 네. 애플사 제품을 쓴 것 같고, 아. 그다음에 한 번 그 애플사 제품을 쓰면은 그 독특한 그 애플사 제품의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걸 쓰기가 좀 힘드니까 계속 애플사를 제품을 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 애플 노트북을 컴퓨터를 쓰고 노트북을 쓰다 보면은 휴대폰도 애플 거를 쓰게 되고 하니까 전부 다 애플 제품을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지구상에서 최악의 악당으로 꼽히는 김정은이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과연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 이정훈 위원님과 김정봉 전 실장님 두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박소윤 기자 그리고 노은지 기자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순위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